방구석 취미 기타 30년쯤 됐네. 뮬질한 지는 22년. 그간 제가 느끼고 배운 점을 방구석 취미 기타 동호인으로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그거예요. 어떤 기타를 사야 될까? 그리고 중고 기타, 새 기타. 기타를 살 때 뭘 봐야 될까? 물론 중고 기타뿐만 아니라 새 기타를 살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걸 샀어요. 얼마 전에 중고로. 또 작년 유튜브에서 번 돈 싹 다 날렸는데, 자 어쨌든 이 기타를 뭘 보고 사왔고 또 실제로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세팅이 다 된 상태예요. 지금 어젯밤에 막 세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상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상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교수님. 근데 거기를 그렇게 변형이 올 정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잘못 나오는 경우는 이상한 데면 모르지만 팬더에서 그렇게 만든 데는 거진 없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영상 마지막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영상은 저의 그냥 개똥 철학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영상에 우리 한상원 교수님이랑 같이 기타 세팅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영상 후반부에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타를 살 때 마음가짐, 첫 번째는 그거죠. 꽂혀야 돼. 저처럼 텔레캐스터는 정말 사고 싶다, 이 생각부터 좀 하게 되죠. 새 기타를 사야 되냐 중고 기타를 사야 되냐. 새 기타를 사자니 너무 비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새 거 얼마예요? 중고는 얼마인데 가격 차가. 근데 중고 기타를 살 때는 한 가지는 확실히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뭐 이게 뭐 벗겨지고 찍히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프렛 그리고 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 프렛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치면 칠수록 달아요. 연주를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어쨌든 굉장히 넓은 프렛을 다 많이 쓰시기 때문에 달아도 되게 일률적으로 잘 달아있어. 오히려 새 기타보다 더 손감이 딱 칠 때 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프렛이 달아있으면은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특정 부분에 소리가 안 난다든지, 기본적으로 자기가 DIY로 손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자신이 있으면은 솔직히 어떤 중고 기타도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서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셋업을 해주는 샵이 되게 많죠. 세팅을 한번 받아야 되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기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고 기타를 살 때는. 물론 새 거를 사도 새 거가 항상 완벽하진 않아요. 이 기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새 거를 구매를 하신 그분이 줄을 한 번도 갈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중고를 파신 건데, 공장 팩토리 세팅으로 저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또 그러니까 팬더 USA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잡이라고 더 MBS 마스터 빌더 시리즈들이 또 값을 받는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대충대충해서 나온 게 있어. 이것도 약간 대충대충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교정을 다 했는데 그 디테일한 거를 좀 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넥이 얼마나 고든가를 보는 건데, 기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팬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세팅된 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 웹사이트도 어떻게 안내하고 있냐면요, 카포 방식으로, 자 여기 1번 플랫을 잡고 여기 마지막 플랫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른 다음에 한 8플랫과 줄 사이에 간극을 보라고 해요. 기타 넥은 최대한 일자의 상태여야 하지만 그거는 줄을 매지 않았을 때의 얘기고, 줄을 맨 다음에는 기타 넥이 살짝 이렇게 들립니다. 아주 살짝. 줄을 안 맨 상태에서는 일자였다가 줄을 매면은 살짝 이렇게 굽어요. 기타 줄은 어쨌든 지금 텐션 있는 상태니까 거의 직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줄 1번 줄을 누르고 마지막 플랫을 눌렀을 때 여기 이 틈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0.01인치, 미리로 따지면 0.25mm 정도로 세팅을 하라고 안내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줄에서 1번 줄 잡고 뭐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요 제가 갖고 있는 필러 게이지거든요. 이거는 요거 하나 두께가 지금 0.01인치, 0.25mm예요.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줄과 프렛 사이를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넥 릴리프라고 하죠. 릴리프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기타를 사면서 이걸 들고 가서 막 이거 해보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러봐요. 그냥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 느낌이 있어요.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어느 정도 딱딱딱딱. 자, 물론 트러스 로드로 돌려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기타를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넥이 너무 일자이거나 반대로 굽어 있거나, 물론 일자로 맞춰서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셋업도 어느 정도 개인 취향을 타거든요. 근데 너무 일자다 이렇게 봐도 너무 일자다, 그리고 틈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신 분이 새 거를 사셨다. 근데 그분께서 나는 이걸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정도는 내가 집에 가서 좀 세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올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타가 사람의 손이 바뀐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돌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답 없습니다. 그냥 자기 촉으로 자기 책임하에 그냥 결정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물론 스트레이트한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넥이 약간 율리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균등하게 쑥 이렇게 돼야 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넥이 릴리프가 젖어 있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것만 또 봐야 될 게 아니라 좌우도 봐야 돼요. 좌우. 특히나 이 팬더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줄이 약간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볼트온 방식으로 넥과 바디를 볼트로 접합을 하는데, 여기 안에를 넥 포켓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다 끼운 다음에 볼트를 박아 넣는다고요. 근데 여기 안에 유격이 있어요. 유격 때문에 넥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살짝 이게 줄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 4분의 1 바퀴 아니면 반 바퀴 정도씩 다 풉니다. 그러면 넥이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일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좀 당겨서 정확히 맞춘 다음에 다시 조이면은 일자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미국의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잡 이거는 진짜 욕 먹어야 돼. 제가 잘 봤더니 여기가 이제 너트라 그러거든요. 너트의 줄 홈이 딱 균등하게 이렇게 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번 줄 밑으로 약간 쳐져 있더라고. 깎아서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일단 임시 방편으로 일단 얘를 빼서 살짝 이쪽 방향에 밀었습니다. 여기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완벽한 세팅으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시간 될 때 넛을 하나를 또 깎아가지고 새로 넣으려고요. 얼마 안 해요. 본넛 같은 거 한 만 얼마만 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넥은 이것도 봐야 되지만은 좌우에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물론 DIY로 할 자신 있으면 저처럼 좀 삐뚤어진 거 알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그냥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브릿지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뭐 별 게 없어요. 이게 나사가 완전 뭉개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런데 깁슨 같은 거, 특히 튜노매틱 브릿지라 그러죠. 그거 사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깁슨 튜노매틱 타입의 브릿지를 쓰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줄을 교체를 할 때 여기를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만 줄을 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새들 중앙에 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들 옆에 이상한 데 올라가 있어, 줄이. 그러면서 압력을 받으면서 그 새들이 거기서 홈이 나버려요. 그래서 새들 잘 보면은 홈이 굉장히 여러 개 나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 그 기타를 쓰신 분들 중에 초보자가 한 명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전 영상 올린 저 넥부 SG 사와가지고 제가 고친 거, 이것도 브릿지가 여기가 새들이 엉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답이 안 나와서 새들만 구매를 해서 제가 가운데 슬롯을 내가지고 세팅을 다시 했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팬더 텔레캐스터 60년대 아메리칸 오리지널 그런 이름으로 나온 기타예요. 60년대 스펙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문제가 다들 아시는 인토네이션을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토네이션은 그렇다고 쳐. 새들 위에 기타 줄이 걸치는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타 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세게 빵 치면은 이거 기타 줄 여기서 움직여 이렇게. 줄 간격도 확 틀어지고 튜닝도 확 나가버리고. 근데 다행히 어쨌든 팬더라는 브랜드는 스탠다드한 제품이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고도에서 나온 슬롯이 나 있고, 그리고 컴펜세이티드라 그래가지고 쓰리새들의 인토네이션을 두 줄씩 묶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을 못 맞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아래 위 높이를 살짝 이렇게 줘가지고 나온 브릿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릿지로 세 개를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인토네이션은 아니지만 기존의 텔레캐스터 인토네이션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인토네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기타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좀 스탠다드화된 브랜드 제품들 샀을 때 장점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프렛 버징, 줄 낮게 쓰시는 뭐 속좌하시는 분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거 줄 최대한 낮추고 싶어. 치기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줄을 낮추다 보니까 밴딩을 하면은 소리가 올라가다가 딱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이 프렛 버징가의 혼자 고독한 싸움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쉽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건 진짜 꿀팁이다. 이 면도칼을 가지고 보통 버징 이쯤에서 많이 나요. 플랫 3개씩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어느 플랫 하나가 높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딱까딱 합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하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소리가 안 나죠? 얘를 못 찾는가? 아니죠. 옆에 플랫을 또 이렇게 대보면은 까딱까딱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 플랫이 너무 낮구나, 또는 하나가 너무 솟아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버징이 난다. 14 플랫이 낮거나 15 플랫이 높거나, 보통 낮은 걸 거예요. 아니면 달아가지고. 보통 요거를 완벽하게 고치는 방법은 프렛 드레싱이라 그러죠. 막코치를 다 한 다음에 그냥 싹 다 밀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프렛을 다 갈아버리기에는 프렛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요. 이 기타도 지금 원래 지금 하는 반 밴딩이 되잖아요. 원래 안 됐어요. 제가 어제 고쳤거든요. 아무런 공구 중에 앞에가 좀 이렇게 뭉툭한 거,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대고, 요거를 쓰는 이유는 플랫 그냥 때리면은 플랫에 상처가 나거든요. 15 플랫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걸 좀 때려 넣어야 돼요. 안으로 15 플랫에 대고 2번 3번만, 너무 세게 말고 탕탕탕 살살. 신기하게 그 플랫이 살짝 내려갑니다. 아주 미세하게 내려놔요. 조심할 게 있죠. 자, 여기서는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15 플랫을 박아 놓았잖아요. 15 플랫이 너무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마. 살살 탁탁탁 쳐봐야 돼. 그래서 15 플랫도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15 플랫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5 플랫이 높았어. 뭐 갈아내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한두 개 정도는 이런 툴로 그냥 탁탁탁 쳐줘도 플랫이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어젯밤에 이 세팅을 다 거의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인토네이션을 맞추고 있는데 한상원 교수님이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사실 한상원 교수님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기타를 쳐오신 분이잖아요. 물론 교수님의 세팅이 무조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평생 동안 경험해본 기타 세팅법에 대해서 이거를 교수님 혼자 머릿속에만 가지고 이게 잊혀지기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교수님을 초빙해서 상남자 세팅 한번 그때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 기타 지금 공들이 파파 버전 상남자 세팅인데 11에 52 게이지를 껴놨거든요. 미칠 것 같아 이 기타 진짜. 이 기타가 제대로 된 건지도 저도 궁금해요. 제대로 된 세팅을 배워보면서 저거 세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계획인데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을 또 같이 초대를 해서 기타 세팅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게 식사냐 어쨌든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이거 너무 재밌겠다고 교수님도 제 채널 커뮤니티에 그런 공지를 좀 올릴 것 같아요. 기타 세팅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리페어 셋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아주 초보적인 얘기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야말로 방구석 기타의 화석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어디다가 샵에다가 맡기지 않고도 혼자서 샤부닥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 왔는지를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은 한상원 교수님 초빙해서 그 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 근데 이 텔레 소리 너무 좋아.